스키밍 범죄, 당했다. 체크카드로 범죄를 트래블로그 카드에 대한 대비나 이 두 개의 카드는 어디에서 노출이 되었을까? 이게 뭔가 하한가를 쓰기 바로 직전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1년째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 메리.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6일이고요. 여기는 해발 3,600m에 위치한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입니다. 지금 한참 포르투갈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는데 이곳 라파스에서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 부부가 최근 스키밍 범죄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일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스키밍 범죄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스키밍 범죄란 원거리에서 여권이나 신용카드 정보를 빼가는 겁니다. 통칭 전자소매치기라고도 불리는데요. 스키밍의 가장 큰 특징은 물체와 직접 닿지 않고도 개인정보를 훔쳐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선 인식의 신호를 체크할 수 있는 장비, 스키머, 스키밍 디바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중 가장 유명한 신용카드 복제를 당했는데요. 신용카드 복제는 은행 ATM기나 매장 내 카드 리더기를 통해 발생하게 됩니다. 사건 발생은 2024년 12월 29일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카드는 하나은행 체크카드였고요. 새벽 1시 30분쯤에 제 휴대폰으로 하나카드 푸시 알림 서비스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98,440원이 교제가 되었다고 알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분 정도 지나서 36만 1,585원이 결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당했다 라는 생각을 하며 메리를 급하게 깨우고 제 계좌에 있던 모든 돈을 메리 계좌로 이체를 하였습니다. 그 뒤에 제 계좌는 영원이 되었고 그 후로 돈은 빠져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건은 일단락이 되고 그 카드 문제에 대한 제기는 아무래도 저보다 메리가 잘하니까 메리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하나카드 앱에 접속을 해서 카드 사용 정지를 하고 그 현 상황에 대해서 고객센터에 메일로 문의를 남겼습니다. 화면과 같이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저희가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먼저 문의를 드렸습니다. 문의를 남기고 7시간 만에 저희는 답장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메일을 읽고 발빠르고 상세한 답변에 좀 놀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하나카드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답변을 보고 한 번 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사고 발생 카드는 체크카드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뭔가 트래블로그 카드에 대한 대비나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가 여행 중에 카드 사용 패턴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보통 이 카드는 트래블로그죠. 마스터카드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체크카드입니다. 비자 카드죠. 주로 사용하는 트래블로그 카드는 이 카드는 해외여행을 하시는 분들의 필수 카드인데요. 여러 나라의 통화를 충전해서 쓸 수도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미리미리 충전을 해놓으면 환차익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 트래블 카드를 사용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 아프리카와 남미를 여행했기 때문에 금액을 미리 충전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용할 때 잔액이 없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형식으로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보통 한국 시간으로 밤 12시에는 카드 점검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머니상에서 자동으로 충전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이 체크카드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가끔 어떠한 매장에서는 마스터카드를 안 받는 곳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때는 카드가 비자이기 때문에 이 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체크카드 비자와 트래블로그 카드 마스터를 병행을 해서 이제 여행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메일 답변에는 체크카드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이미 트래블로그 카드로 인출 시도가 있어서 카드사 측에서 비정상적인 행위로 감지해서 정지를 시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진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렇지. 저희 여행 경비의 모든 자금은 크리스 통장에 있는데 모두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카드에 좀 발빠른 대처로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어서 저희는 다시 한번 하나카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애사심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참고로 메리는 세계여행을 하기 전에 하나은행에서 18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 체크카드는 하나은행 카드고요. 트래블로그도 하나카드죠. 그러니까 하나 금융지주에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그래서 저희는 그 트래블로그 카드는 염두에 두지 않고 체크카드만 사고가 난 줄 알았는데 결국 두 개의 카드가 모두 노출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피해를 본 금액에 대한 결과나 어떻게 처리가 될지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평균 90일에서 최장 6개월 이상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과연 이 두 개의 카드는 어디에서 노출이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저희 부부는 아프리카 여행을 잘 마치고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브라질 상파울루로 2024년 11월 28일에 입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이후에
아르헨티나, 칠레를 거쳐 지금은 이제 볼리비아에 와 있는데요. 저희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 아르헨티나, 칠레 여행에서도 카드 사용을 자제를 하고 달러를 환전을 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남미 여행에서만큼은 카드 사용보다는 달러 환전을 이용한 여행을 좀 지향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게 그 신용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환전을 좀 통해서 많이 여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환전을 할 경우에 적게는 20%, 많게는 30%의 좀 손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카드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범죄가 발생된 곳이 카드가 긁힌 곳이 상파울루였기 때문에 상파울루에서의 카드 사용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상파울루에서의 그 카드 결제는 총 4군데였습니다. 첫 번째는 트래블로그를 이용을 해서 그 은행에서 한 30만 원 정도 인출을 하였고요. 그리고 데카트로 일식집 유심구매였습니다. 데카트론과 일식집은 전부 트래블로그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였지만 유심구매를 할 때는 어떻게 하다 보니 두 개의 카드를 전부 다 사용을 하였습니다. 유심구매는 상파울로의 파울레타 거리, 남미에서는 그 거리를 미국의 뉴욕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치안이 안 좋은 상파울로지만 저희 부부도 이 거리를 갔었을 때 뭔가 한국의 여의도나 뭔가 테헤란도 같은 연상이 될 만큼 안전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심 구입 같은 경우는 이 파울레타 거리에 있는 꽤 큰 백화점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한국으로 치면 LG통신사 정도 되는 대형 통신 매장에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트래블로그 카드를 이용을 해서 결제를 했으나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결제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결국 결제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카드를 모두 다 사용한 곳은 이 통신회사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곳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확실하진 않아요. 맞아, 확실하진 않고 그때 당시 저희가 생생히 기억나는 게 그 카드가 사용이 안 되는 시간은 아니었고 트래블로그 카드를 줘서 수기로 카드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나중에 내역을 확인을 해보니까 유효기간이 잘못돼서 카드 사용이 안 됐다라고 알림이 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직원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잘못 입력했기 때문에 트래블로그 카드가 사용이 안 됐던 건데 뭔가 그 직원은 알림이 정확하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는 사용이 안 돼 이러면서 다른 카드로 요구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두 개를 모두 사용한 것은 유심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강력하게 그 유심회사를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심이 안 갈 것 같은 곳에서도 충분히 범죄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당한 카드 부채 사기는 동남아는 물론 유럽, 남미 어디에서나 성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저희 같은 범죄에 노출이 되지 않고 즐겁게 여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중간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 범죄에 노출이 돼서 좀 금전적인 손실은 받지만 또 저희가 주식을 할 때, 투자할 때도 좋지만 그 기가 막힌 손절 타임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지. 이게 뭔가 하한가를 치기 바로 직전에 나는 최소한의 손해만 보고 딱 손절을 했을 때 그 쾌감은 이전보다도 더 짜릿합니다. 더 짜릿하지. 그렇지. 그래서 2024년 그 12월 29일에 발생된 만큼 액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이 손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구나 라는 방심하지 않고 그 여행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만 스키밍 범죄에 대한 에피소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